자, 수업을 주말에 올린다고 했는데 좀 늦었죠. 사정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됐고, 더 중요한 건 형성평가 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선생님 그 파일을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그 답은 다음에 따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3시간 정도 나간 분량에 대한 설명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거는요, 이 을사조약이에요. 제1 3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면은 단연코 을사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을사조약 좀 기억하시고 여기서 갖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보죠. 을사조약을 좀 치워놓고요. 을사조약으로 가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을사조약은 1905년에 체결을 했지만 실제로 그 시작이 된 것은 1904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4년부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게 될 겁니다. 1904년에 일어난 일을 좀 살펴보죠. 1904년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그쵸? 러일 전쟁이 중요한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의 협박으로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 조약이 이제 한일의정서예요. 그래서 이 한일의정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겠죠. 자, 한일의정서를 체결합니다.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뭐냐?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일본이 우리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요. 군사적 목적에 한정해서 우리의 땅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이 좀 유리해지자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그게 1차 한일 협약이에요. 그래서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고문이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오게 돼요. 고문,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무슨 그런 거 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두 가지 파트에 고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재정은 이제 우리나라 돈 관리하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외교는 뭔지 알죠? 자, 이 두 분야에 고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고문들이 어떤 일을 했냐? 누가 들어왔냐? 먼저 누가 들어왔냐면요. 요 재정고문으로는 이제 메가타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일본인 메가타라는 사람이 들어왔고요. 외교고문으로는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도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과 외교 분야는 일본애가 추천한 애들이 고문이 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90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1904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05년이 되자 시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1905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1905년이죠. 1905년이 되면서 전쟁에서 러시아가 거의 지고 일본이 거의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이 주요 강대국과 외교 그 관계를 하는데 일본은 이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와 각각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미국과 체결한 조약 가스라 테프트 조약, 그 다음에 영국과 체결한 조약 2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 전쟁이 끝나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약을 체결하면서 강대국들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대국의 인정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가볍게 우리와 조약을 체결한 게 1905년에 을사조약이 됩니다. 자, 그럼 을사조약의 내용은 뭐냐? 자,
을사조약의 내용이 잠깐만요. 자, 을사조약의 내용이 좀 중요하죠. 자, 을사조약의 내용이 뭡니까? 자, 을사조약의 내용을 쭉 보면요,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을사조약에 의해서 통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통감이라는 직책이 생겼고, 통감이 일하는 통감부라는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통감과 통감부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외교와 관련된 일을 얘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일은 아니라 외교에 관해서만 대신해 주는 거라고 명목상은 만들었는데, 실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정치 전반에 대해서 다 간섭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를 일본인 통감이 대신하다 보니까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사실상 을사조약이 이제 망하는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을사조약에 대해서 뭐 당연히 반발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1905년에는 을사조약이 체결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06년은 쉬고 넘어가고요. 1907년으로 가요. 1907년으로 갑니다. 자, 1907년으로 가면 을사조약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그것과 이어지는 후속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1907년에 체결된 조약하면 한일 신협약이라는 조약을 기억하면 돼요. 자, 이 한일 신협약, 이거는 정민연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정미칠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 차관이 일본인으로 임명이 됩니다. 차관은 각 부서의 2인자예요. 장관 다음에 자리. 그걸 일본인으로 하니까 부서의 주요한 일들은 다 일본인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과 함께 대한제국의 군대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군대를 해산시켜 버려요. 1907년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사법권 그 재판소죠. 이것도 없애고 경찰도 없애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10년에 이제 우리는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국권 피탈 과정의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조약을 쭉 나열했잖아요. 이 조약을 여러분들 구별해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을사조약이에요. 을사조약이 제일 중요하고 1904년, 5년, 7년에 1년에 이 조약들의 순서들과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을사조약의 그 시작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운데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얘 뭐 가만히 있었냐, 우리가 잡수세요 라고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을사조약 체결 직후를 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개항을 했을 때 개항에 대처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안 된다, 저놈들은 우리는 망한다, 뭐 두 가지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면요. 첫 번째는 을사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이것 봐라, 그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어려워졌잖니, 그러니까 이놈들 당장 몰아내자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당장 몰아내자라는 운동, 이것이 바로 이제 의병운동이 되겠죠. 의병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병운동들은 당장 몰아내자, 얘네들 들어오니까 안 되잖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은 서양의 문물이나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한 사상,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뭐였어요? 위정 척사 사상이었었죠. 그래서 이들은 위정 척사 사상을 계승한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자, 의병운동은 1895년에 을미의병부터 시작했지만 한 10년 정도 뒤에 을사조약으로 다시 한번 전국적인 의병운동이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말하는 의병은 을사조약 체결로 인해서 나타난 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병운동을 단계를 좀 나누긴 하는데요. 일단 을사조약과 관련된 의병, 을사년에 막 커진 의병, 그래서 을사의병, 이렇게 우리가 한번 불러볼게요. 을사의병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 을사의병 때 활약한 의병장들이 있겠죠. 의병장들, 을사의병 하면 떠올리는 의병장들, 이제 최익현, 양반이에요. 양반 출신으로서 최익현, 외양일체론이라는 거 얘기하신 분인데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최익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돌석, 이름이 돌석이에요. 좀 웃기죠. 딱 봐도 이름이 양반틱하지 않죠. 그쵸? 평민의병장이에요. 이 양반이 중요합니다. 평민의병장이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병으로 활동을 하셨다. 을사의병. 자, 왜 한 거예요? 을사조약 반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 의병 운동이 조금 더 확산되는 계기가 있어요. 어딨냐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이 군인들, 해산된 군인들이 군대가 해산당하자 의병에 가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쭉 의병에 가담했어요. 근데 이들이 군대가 1907년에 해산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1907년은 을사년이 아니겠죠. 그쵸? 1907년은 정민년이에요. 정민년. 그럼 정민년의 의병이니까 정미의병 이렇게 부르겠죠. 자, 이 정미의병 단계가 되면 전국의 의병들이 많이 늘어나요. 정미의병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인영이나 허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허위 다 양반인데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때 의병의 특징이 중요해요. 이때 의병의 특징은 군인들이, 그쵸? 해산된 이 군인들이 가담을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투력이나 군사력이 매우 세졌겠죠. 그쵸?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의병이 만들어지고 전 국민적인 가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군인만 가담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의병의 전쟁 단계, 의병 전쟁 단계로 돌입했다. 그만큼 전 국민적인 호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큰 호응이 있자 양반들이 이 중심으로 양반 의병장이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의병 부대를 한번 모아보자라고 해서 이른바 13도 장의군이라고 하는 의병연합 부대가 만들어지고 이 의병연합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쳐들어가자 라고 하는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성공하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요. 이런 활동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병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 애들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쭉 의병이 좀 진행이 되다가 대략 1909년경에 일본 애들이 이른바 의병장들을 소탕하기 위한 일본의 입장에서 수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하여튼 그 작전을 하는데 이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전으로 많은 의병들이 희생당하셨고요. 그리고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만주나 그쵸? 연해주 같은 해외로 그 무대가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의병운동에 관한 거고요. 요 의병운동 쭉 벌리면은 여기다 이제 을미의병을 위쪽에 하나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의병운동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 의병운동은 왜 나타났냐? 바로 뭐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일사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거고 그게 확산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가 되면요. 1800년대가 아니라 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병 운동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은 이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이 이런 의병과 같은 무장 투쟁 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반대 투쟁도 존재했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다른 한 측면에서 야, 이거 지금 의병까지 총싸움 해봤자 이길 수가 없으니까 힘을 키워서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미래에 일본 놈을 몰아내는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애국계몽운동가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의병운동의 한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이른바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애국계몽운동은 딱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1900년대에 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에 대한 계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제 산업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힘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이게 애국개몽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국개몽 운동과 의병 운동을 살펴보면요. 애국개몽 운동은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가 힘을 키워서 나라도 되찾고 부국강병을 이루자라는 거고요. 의병 운동은요. 지금 당장 일본 놈을 몰아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부국강병도 이루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서로 얘네가 비교가 되죠. 자, 그래요. 자, 그럼 애국계몽운동을 볼 텐데요. 이런 교육과 계몽, 산업 발전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대략 1904년경에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 기억해둬야 할 것은요. 일본 애들이 우리 정부에 조선에 황무지가 많은데 그거 개간해서 나눠 갖자라고 하는 황무지 개간 사업권을 요구해요. 자, 황무지 개간 사업권을 요구하는데 요것을 반대를 하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개간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회사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황무지 개간 사업권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좀 그냥 편하게 황무지 반대라고 썼지만 일본 애들이 황무지 개간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가 보안회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보안회고요. 다음에 이 단체가 망한 다음에 1905년에 만들어진 단체는 헌법으로 정치하는 것을 연구하는 단체 헌정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자, 헌법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연구를 되게 많이 해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헌정연구회는 우리가 입헌군 주제를 해야 된다. 입헌군 주제는 우리가 독립협회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와 같이 입헌군 주제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 무슨 조약 체결해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안 되지. 바로 요거잖아. 을사조약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을사조약으로 통감부가 각종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와 같은 단체 입헌군 주제 정치 활동이 되겠죠.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는 정치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1906년에 만들어진 이 대한자강회, 대한이 우리죠. 자, 스스로 강해지자 그런 것을 연구하는 단체 대한자강회예요. 이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정치 활동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대한자강회가 1906년에 만들어져서 1907년까지 활동을 하는데 이 1907년에 고종이 물러나요. 고종이 물러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종이 알아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퇴위 알아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투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황제가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정치 활동이죠. 저 일본이 정치 활동 못하게 방해했다고 했잖아요. 그 대한자강회는 이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처럼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일본의 방해로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몰래 해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1907년에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얘는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신민회라는 단체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비밀단체를 만듭니다. 자, 비밀활동이에요. 비밀결사, 비밀단체예요. 자, 몰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공화정이 뭡니까? 왕이 없는 정치 형태가 공화정이죠. 대통령을 세우든 누구를 세우든 하여튼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비밀결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공화정을 만들 수 있게 되냐고 판단을 했냐? 자, 애국개몽운동이에요. 애국개몽운동은 뭘 하는 거예요? 애국개몽운동은 교육, 계몽, 산업진흥 하죠. 그러면 신민회는 뭐 했겠어요? 교육, 계몽, 산업진흥 했겠죠. 그렇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 일단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 얘네가 만든 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 이름 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경제활동. 경제활동 그 출판사 같은 걸 하나 만들거든요. 그 이름이 태극서관이에요. 출판사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 책을 출간해서 계몽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회사, 자기 회사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산업 발전에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러면은 이 두 가지만 보면요, 학교 뭐 이건 뭐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민회가 다른 점은 나라가 거의 망해가니까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우니까 나라 밖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모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밖에 독립운동기지, 즉 해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해요. 이게 아주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다른 점이고요. 다른 점이고 이 독립운동 기지에 학교도 만들어요. 학교도 만들어요. 그 학교가 바로 이제 신흥 강습소,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라고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신흥무관학교가 되는데 독립군 양성소예요. 이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신민회가 하는 활동은 이렇게 많죠. 그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이 신민회가 계속 활동을 하지 못하고 조직이 발각됩니다. 몰래하는 비밀 결사인데 조직이 발각되면은 망했겠죠, 그쵸? 일단 신민회는 어떤 사건 때문에 몰락하게 됐냐면요,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백오인 105명이 잡혀간 사건이라고 해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직이 발각되면서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럼 이게 애국개몽 운동인데 이 애국개몽 운동은 어떤 또 다 좋은 것 같지만 좀 문제점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국개몽 운동 이렇게 하면 다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 애국개몽 운동가들의 문제점은요. 얘네들의 비판점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애국개몽 운동의 비판점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의병 운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어서 의병을 비판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의병 운동이 비판 받았어요. 애국개몽 운동가들에 의해서 목조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얘네들이 이분들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회가 진화한다. 다윈의 진화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강한 애가 약한 애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자연의 논리 있죠. 이게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뭐 당연한 순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 사회에 대입하면은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것도 당연한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서 망하는 거는
자연의 섭리와 같이 당연한 게 되죠. 그럼 망한 이유는 심세네가 쳐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돼요. 그러면 쳐들어온 애들은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놈은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힘을 키우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지, 쳐들어온 놈한테 싸우는 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산업진흥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의병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바보같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진흥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힘센 애가 약한 애를 괴롭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니까 독립운동도 그닥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모습으로 되지는 않는 겁니다. 자, 아무튼 애국계몽 운동가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을사조약으로 시작해서 애국계몽 운동과 의병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이 을사조약과 그러면은 이 넘어갈 때 나라에서는 왕은 정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했냐. 그쵸? 그런 건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정부가 한 일, 왕이 한 일, 고종 황제가 한 일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종 황제가 한 일은 1907년경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요 을사조약이 요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자 여기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왕이 저항을 했다고요. 고종이 저항을 했다고요. 자, 고종의 저항이 뭐가 있었을까? 실질적으로 손발이 묶인 고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종 황제는 주변에 나와 친선 관계를 맺었던 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미국 말고 전 세계에 호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우리의 중요한 사절단 3명을 보내죠. 자, 그들이 바로 이제 이른바 헤이그 특사예요. 그래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다. 이게 이제 고종이 한 일이죠. 외교 활동의 외교 활동. 여기에 파견된 양반이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렇게 3분이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일본의 방해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고종이 나름대로 미국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해외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소식을 알렸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사건 때문에 일본이 을사조약이 뭐예요? 을사조약의 내용이 쭉 안 보이네요. 을사조약 내용이 쭉 보면 이거죠. 통감이 외교를 대신한다. 그쵸? 그래서 이 약속을 고종이 어긴 게 되잖아요. 외교 활동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고종이 퇴위당합니다.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요것과 관련해서 고종이 강제로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퇴위된 고종을 이어서 고종의 아들이 왕이 되자 일본 애들이 요 한일 신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군대까지 없애버리게 됩니다. 즉 고종이 물러나게 되자 나라가 일사천리로 망해갔다라고 보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왕만 저항한 게 아니라 많은 관리나 많은 개인들도 저항을 했단 말이죠. 그럼 관리나 개인의 저항의 모습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 자, 고종만 저항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저항의 모습이 또 존재해요. 자, 다른 저항의 모습을 쭉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언론 쪽에서는 이제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지금 장지연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친일 행적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지금은 교과서의 이름 자체가 삭제됐는데 옛날에는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친일 행적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름이 좀 지워졌어요. 좀 안타깝죠.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민영환 같은 뭐 자결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학생들은 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은 시장 문을 닫고 이런 저항의 모습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에 적극적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됐는데 앞장섰던 애들이 5명이 있어요. 5명 도적대죠. 나라 팔아먹고 오적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죽여버리자 해서 오적 암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그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활동을 하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또 의거 활동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 장윤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는 미국과 관련이 없는데 왜 미국 사람을 죽이나요? 관련이 있어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요 스티븐스라는 애가 있죠. 얘가 미국이에요.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이제 얘가 집에 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한국이 망하는 건 당연하다. 뭐 일본의 편을 드는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이 장윤환 이분이 저 미국은 나쁜 놈이네 찾아가서 빵 쏴서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셨죠. 장인환 같은 분이 일본한테 도움을 준 스티븐스라고 하는 미국인을 저격한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다 잘 아는 안중근. 그쵸. 이 안중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인간이길래 죽였냐? 일본인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바로 요 을사조약에서 통감이 들어온다고 했었죠. 통감이 들어온다고 확정이 안 되네요. 자, 통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때 초대 통감으로 만들어 들어온 애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예요. 죽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사께서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나 죽이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애들만 죽이는 거예요. 죽어도 돼.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을사조약에 저항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대략 이 정도 좀 오랜만에 썼더니 크기가 뭐 엄청나네요. 자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국권의 비탈 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 저항하는 애국개몽 운동류 그 다음에 의병 운동류 그리고 기타 고종과 다른 저항의 모습들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주의 형성평가는 선생님이 그 학교를 월요일에 가니까 그때 가면은 입수를 해서 풀이를 올려 놓을게요. 자 주말에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시고 뭐 그게 아닌 사람은 나중에라도 복습용으로 꼭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